여러분 안녕. CJ 소프트웨어 창의 캠프 인공지능 머신러닝 강사를 맡은 박지원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요, 1부와 2부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요. 1부에서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순서로 진행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첫 번째는요, 인공지능을 소개해 줄 거예요. 두 번째는요, 머신러닝에 대해서 소개해 줄 겁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인공지능도 알고 머신러닝도 하는데 텍스트 기반 머신러닝이 무엇인지도 알아야겠죠? 텍스트 기반 머신러닝을 알려주고 어디에 활용되는지도 여러분께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 순서는 이전처럼 이미지 기반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분야에 활용되는지도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학습 목표 3가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텍스트 기반 머신러닝이 무엇이고 어느 분야에 활용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미지 기반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분야에 활용되는지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준비됐나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영상을 보기 전에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하면 뭐가 떠올라요? 선생님, 저는 알파고가 생각나요. 선생님, 저는 기가지니가 생각나요. 여러분, 맞아요. 알파고와 기가지니 모두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예시예요. 그 외에도 알파고, 기가지니, 틱톡,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홈,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공지능이 활용된 예시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럼 대체 인공지능이 뭐길래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되는지 영상을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인공지능에 대해 공부해볼까요? Artificial Intelligence. 먼저 간단하게 퀴즈를 풀어볼게요. 너무 쉽죠? 이렇게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지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지능을 흉내내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인공적인 장치 모두를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빠르네요. 자, 우리 생활 속의 인공지능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고 유통기한을 알려주는 스마트 냉장고, 주인이 없는 사이 구석구석 청소하는 로봇 청소기,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까지. 이렇게 인공지능 덕분에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의 일의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편리하고 똑똑한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직업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멋지죠? 사람과 인공지능이 함께 만들어낼 새로운 세상. AI 월드. 어때요? 기대되지 않나요? 어때요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이젠 인공지능이 뭔지 알 것 같다고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머신러닝이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퀴즈 하나 먼저 내고 시작할게요. 자, 인공지능을 만들 때 기계가 규칙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혹시 정답을 맞춘 친구들이 있나요? 선물은 바로 선생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의 사랑도 받았다. 이제는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선생님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머신러닝 기계학습. Hello, AI for. 안녕하세요, 여러분. 머신러닝에 대해 알아볼까요? Machine learning. 머신러닝 또는 기계학습이란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사람이 직접 컴퓨터에 필요한 규칙을 입력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죠. 하지만 머신러닝의 경우는 컴퓨터가 직접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알맞은 규칙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바로 이러한 규칙을 이용해 머신러닝 기술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이나 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답니다. 규칙을 잘 찾아내고 있네요. 이렇게 컴퓨터가 스스로 알맞은 규칙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머신러닝 학습 방법들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정답을 알려주며 학습시키는 지도학습. 두 번째는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규칙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비지도 학습. 그리고 실패와 성공의 과정을 반복하며 학습해 나가는 강화 학습까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점점 똑똑해지고 있네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더욱 똑똑하게 만드는 방법, 머신러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이제 머신러닝이 무엇인지도 잘 알 것 같다고요? 좋아요. 완전 여러분들은 똑똑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텍스트 기반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텍스트 기반 머신러닝에 대해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있나요?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고 이와 관련된 배송 혹은 반품을 관련해서 카카오톡 채팅방을 보내고 답변을 받고 상담을 혹시 해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심심이와 같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심심할 때 혹시 카톡을 주고받아 본 적도 있나요? 이 둘의 공통점은 모두 챗봇이라는 거예요. 챗봇은요, 텍스트 기반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예시거든요. 그럼 이런 챗봇과 비슷한 챗봇과 같은 텍스트 기반 머신러닝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챗봇이란 텍스트 또는 음성으로 사용자와 대화를 하는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최초의 챗봇은 1966년 MIT에서 개발한 일라이자입니다. 환자를 상담하는 심리치료사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단순하게 질문 문장을 살짝 바꿔서 대답하는 수준이었어도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챗봇들이 개발되었지만 인공지능의 한계로 많이 활용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 페이스북이 공개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챗봇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자연 어처리 기술로는 사용자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기대만큼 실망도 커지며 거품이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시 챗봇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콜센터 같은 고객 상담에서 적극적으로 도입 중입니다. 챗봇은 단순한 질문에만 대답하고 어려운 문의는 상담자가 처리하며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챗봇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도와 개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문장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또한 문장 안에 있는 핵심적인 개체들을 추출합니다. 이렇게 얻은 의도와 개체를 사용하여 해당 작업을 프로그램으로 수행하고 답변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규칙 기반 방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점점 딥러닝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간과 기계와의 상호작용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컴퓨터를 키보드만으로 조작했습니다. 그러다 마우스 또는 터치로 선택하는 GUI가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대화 인터페이스의 시대입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이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챗봇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쉽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텍스트 기반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좀 알 것 같나요? 자, 그럼 이제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텍스트 기반 머신러닝은 총 4가지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져요. 첫 번째는 사용할 텍스트 데이터를 모아야겠죠?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수집. 그리고 나면 우리가 모은 텍스트를 프로그램이 다루기 쉽게 가공하는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 단계를 데이터 가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데이터 수집했고, 가공했고, 공부를 해야겠죠. 가공된 텍스트를 가지고 기계를 학습시키는데 이 과정을 데이터 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수집도 하고 가공도 하고 학습도 했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평가를 해봐야겠죠. 테스트용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 과정을 모델 평가라고 합니다. 즉 정리해보자면 데이터 수집, 데이터 가공, 데이터 학습, 모델 평가 총 이렇게 4단계를 통해서 텍스트 기반 머신러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도 알았으니까 어디에 활용되는지도 우리 알아봐야겠죠? 텍스트 머신러닝은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 작성 로봇, 언어 번역, 스팸 메일 자동 분류와 같이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AI 기자는 대표적인 텍스트 머신러닝 활용 분야입니다. 뉴스 영상이 있는데 같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뉴스 담당 직원 50명을 해고했습니다. 뉴스를 골라주는 서비스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했기 때문인데요. 네,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로봇이 뉴스 원고를 직접 읽은 겁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이제 제조업뿐 아니라 미디어 업계에서도 이렇게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시각각 돌변하는 야구 경기 기사를 인공지능에게 맡겼습니다. 경기 도중 시점만 선택하면 바로 기사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선수의 과거 경기 기록을 끌어와 현재 상황과 비교하고 천금 같은 결승 타나, 부끄러운 수준이라는 주관적 표현도 자연스럽습니다. 동일한 형식의 데이터만 바꿔서 쓰는 기사 같은 것, 그런 것들은 굳이 사람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겠죠. 기사에 대한 평가에서도 중립성은 70대 6, 신뢰성에선 51대 12로 인간보다 인공지능 기자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중립적 표현이 중요한 정치와 경제 분야 기사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방송 캐스터는 이미 인공지능이 대신하기도 합니다. 핸드볼 전설의 관련 매출. 여기까진 녹음한 목소리지만 다음에는 인공지능이 선택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1위로 예측되고 있어요. 누구의 목소리든 20분 분량 녹음만 있으면 하루 뒤엔 어떤 내용이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강원 영서남부와 경북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수천 번, 수만 번 학습을 진행하면서 계속 그분들의 목소리를 모사하려는 이러한 학습 반복을 통해서 이른바 위험 일자리 22개 가운데 미디어 업계 순위는 14위.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숙박업은 당장 인공지능 로봇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 노무직 40%, 고소득 관리자는 14%, 숙련도와 소득이 중간 정도인 사무직은 86%를 인공 로봇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나 인공지능은 중간 숙련도가 필요한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저숙련 일자리는 왜 없어지지 않나요? 저숙련 일자리는 아직 임금이 낮아서 로봇보다는 사람을 고용하는 편이 낫다고 보기 때문이죠. OECD는 중간 일자리 감소로 인한 양극화 심화를 경고했는데 이미 제조업 종사자 10,000명당 로봇 710대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표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걸맞는 보호장치하고 사람들의 불안정해진 소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중간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에 평생학습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와, 여러분 영상 보면서 놀랍지 않았나요? 선생님은 AI가 뉴스를 대신 쓴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순서로 이미지 기반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하나 질문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노란색 목이 길고 노란색에 갈색 점이 있는 동물을 왜 기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목이 길고 노란색에다가 갈색 점이 있는 건 기린이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미지 동물 사진을 보고 이게 왜 기린이다라고 판단했듯이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즉 그동안 학습했던 학습 데이터 속 기린과 사진 속 기린이 노란색 그리고 갈색점, 목이 길어 이러한 학습 데이터와 유사함으로 이건 기린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기계도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즉 이미지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기계는 이미지를 분류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미지 기반 머신러닝이에요. 자, 그러면 딥러닝을 통한 이미지 학습 사례에 대해서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딥러닝, 심층학습. 안녕하세요, 여러분. 딥러닝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기 귀여운 아기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보고 있네요. 아직은 어느 쪽이 고양이이고 강아지인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듯 아기 때는 구분하기 어려웠던 고양이와 강아지를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게 된 걸까요? 우리가 눈을 통해 특정 정보를 보게 되면 그 정보는 뇌 속의 뉴런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뉴런들이 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고양이와 강아지를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네요. 이러한 뇌의 학습 과정을 본다 인공신경망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인공신경망이 여러 층으로 쌓여 반복 학습하는 것을 바로 딥러닝이라고 부른답니다.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통해 어떻게 학습하는지 볼까요? 딥러닝 학습 과정 덕분에 인공지능도 사람처럼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네요. 자, 똑똑하죠? 가끔은 이런 실수를 하긴 하지만 꾸준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딥러닝 기술로 질병 확인, 사물 인식, 인공지능 디지털, AI 스피커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며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인 딥러닝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잘 봤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미지 머신러닝이 어느 분야에 활용되는지도 함께 배워보도록 해요. 첫 번째는요, 손글씨를 인식하는 데도 활용이 되고요. 사진으로 식물 이름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구글 이미지 검색해본 적 있나요? 구글에다가 사진을 검색하면 그와 비슷한 유사한 사진들을 보여주는데요. 마찬가지로 사진으로 식물 이름을 검색할 수 있는 것도 비슷한 예시겠죠. 세 번째는 우리 Face ID 아시죠? 얼굴 인식으로 요즘은 비밀번호 해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지 기반 머신러닝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글렌즈는 이미지 머신러닝을 활용한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구글렌즈에 관련된 뉴스 영상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구글이 인공지능 AI 퍼스트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구글은 다양한 제품들을 AI 기술로 아우르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겼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김현재 특파원이 전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꽃으로 향하면
구글 렌즈가 꽃의 종류를 알려줍니다. 식당 간판을 비추면 이 식당의 주요 메뉴와 음식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구글 렌즈에는 인공지능 비서인 구글 어시스턴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Soon, with the smarts of Google Lens, your assistant will be able to have a conversation about what you see. 구글은 5억 명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구글 포토에 구글 렌즈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또 한국말을 알아듣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연말께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지않아 구글의 스마트 스피커 구글 홈을 한국어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작년에 공개한 네이드림은 이제 컴퓨터와의 연결은 물론 스마트폰 없이도 작동하는 독립형 VR 헤드셋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공지능의 발달이 점점 더 과감해지고 우리 생활 속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년 개발자회의 때 모바일 퍼스트에서 AI 퍼스트로의 방향전환을 선언했던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올해도 AI의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AI 퍼스트의 시대는 진입 단계라는 것이 구글 최고 경영자의 판단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연합뉴스 김현재입니다.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구글 렌즈가 무엇인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이미지 머신러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좀 알 것 같다고요? 좋아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대해서도 잘 이해했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머신러닝에 대한 학습을 위해서 머신러닝 포키즈 세팅을 하고 간단한 실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벌써 기대된다고요? 선생님도 기대되네요. 여러분 1부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했고 우리 2부에서 찾아볼게요. 안녕!